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저의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하나솔루션 주식회사 큐셀 부문 2020년 채용 전지형 인턴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우선은 우리가 채용 공고를 제가 꼭 좀 보셨으면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외치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채용 공고를 꼭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셀 부문은 전세계 태양광 에너지 산업. 자, 일단은 첫 번째 제일 큰 것은 태양광 에너지. 자, 태양광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그리고 한동안 침체기였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는 지금 하나가 이름을 날리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의 미래 먹거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삶, 여기서 또 미래라고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키워드 가치 또는 신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미래에 여기도 하나 제가 넣어 놓을게요. 자, 태양광 셀 모듈 생산부터 ESS 저장 장치 그리고 다운스트림 전력 리테일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태양광 열도에서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시작인 태양광 제조 혁신이에요. 제조 혁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속 가능이라는 게 또 여기 가치 신념에도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선은 저는 채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태양광만 선택을 했고요. 요 녀석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직군은 3개의 직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술 엔지니어 직군, 그리고 R&D, 경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경영지원은 문과생들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꼭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기술 엔지니어에서는 생산, 공정, 품질, 장비 기술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해 주는 게 핵심이다. 즉 여기 내에 있는 이 키워드를 반드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 공정. 자,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는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품질 그리고 장비. 자,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기술 엔지니어 쪽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4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놓고 쓰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모듈 개발이라는 개발 직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요. 자, 여러분들이 부품, 어떤 부품 등 자,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한 카테고리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중요시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뭐가 있습니까? 인증 업무, 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구매 직무가 되겠죠. 여러분들 구매 직무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자, 자재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조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외국어 능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외 소싱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기술 엔지니어 쪽도 외국어 능통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매는 문과생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외국어 능통자라는 거 훨씬 더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요청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키워드를 각 문항에 먼저 배치해라. 이게 첫 번째 저의 의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모듈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모듈 개발이기 때문에 이 모듈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서 자, 설계, 조달, 시공,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이제 요걸 가리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사실 홈페이지 가면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모듈 개발을 했던 친구들도 나름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R&D 쓰실 때는 쓰시되, 나머지 분야에서는
신뢰성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큐셀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냐, 입사 후에 어떻게 하고 싶으냐, 요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600자기 때문에 먼저 틀을 먼저 그려는 놓는데, 자, 입사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간단히 드러내시고요. 큐셀에 지원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큐셀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이 관련 경험을 에피소드를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첫 번째 에피소드가 여기서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큐셀에 어떤 게 필요하나요? 했을 때 제일 많이 뭘 쓸 것 같습니까? 그렇죠. 태양광을 가장 기본적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태양광의 특징 중에서 뭐랑 연결시키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냐면, 자, 앞서서 주요 업무에서 태양광 관련된 나는 생산, 태양광 공정, 태양광 품질, 태양광 제조에 있어서 이 장비 기술에서는 어떤 설비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관점에서 같이 합성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업무와 좀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큐셀 플러스 직무성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직무성을 함께 가져가자. 그래서 이것만 간단히 보여주고요. 그러면 바로 보일 겁니다. 나는 태양광에서 특히 이 주요 품질 관리 또는 신뢰성 부문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특히 태양광에 있어서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이유까지 드러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30% 미만으로 글자 수를 해야 되니까 150자 정도로 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경험은 당연히 에피소드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학과 때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 등 상관이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하시고요. 여기와 더불어 1번과 2번에는 what to do, how to do를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맞는 내용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팁을 들으면 이 주요 업무를 선정하실 때 여기 프로젝트와 연관되는 주요 업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해하셨죠? 두 번째 문항입니다. 지원한 직무에서, 자, 앞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문항입니다. 노력해온 걸까? 노력이 지원 분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 그건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걸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600자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 있게 드러내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직무를 어떻게 기여하고 싶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 글씨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원 직무가 있고 플러스 상세 업무에 기여하고 싶음을 어필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원 직무 업무를, 자, 앞에서 있죠. 여러분들이 직무 플러스 주요 업무를 가져가 주는 게 좋겠습니다. 직무 플러스 주요 업무를 관련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보여주시고요. 여기서는 이 앞에 키워드를 보여주시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다, 또는 이러한 업종 관련 구매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또는 이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태양광 산업에서 관련 경험이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친구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직무성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느 산업군에서 내가 평가나 인증 업무를 해본 적이 있다, 또는 내가 설비 자재를 관리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what to do와 how to do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to do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서 위에서 하고 또 비슷하게 가는 분야가 뭐 있습니까? 관련 경험을 맞춰서 주요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또 한 번 더 기재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어떤 업무 관련해서 자신이 있고 노력을 해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노력을 보여줄 때 주요 업무를 반드시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신념. 사실 이 가치와 신념도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나온 주요 업무에서 드러내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세 번째 에피소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속 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뜬 글쓰기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성으로 미래 또는 지속 가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지속 가능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그래서 땡땡 국가 호주에서 에너지 관리와 같이 지속 가능 또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팁을 드리는 요소이고요. 자, 하나 큐셀의 팁인데 예시를 한번 보여주자. 그래야 이 가치관 문항을 자신만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한화 큐셀과 좀 가치관을 공유하겠다라는 일종의 설득하는 글쓰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제 가치관은 근검절약입니다. 내 집 마련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지 큐셀이 보고 싶은 가치관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 관리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실천한 사례로, 그쵸? 지속 가능을 실천한 사례로 제가 어디에 관련한 품질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시고요. 여기서 품질, 프로젝트 또는 경험 등등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앞에서 추가를 해준다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인더스트리. 자, 인더스트리가 없는 분들은요, 어떤 기관 또는 어떤 주관, 주체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여기 1번이었으니까 2번, 3번에서 what to do와 how to do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큐셀은요, 좋은 소식들이 많고요. 자, 여기서 제가 빠뜨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면, 자, 글로벌 국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진출하거나 수출하거나 관련된 국가들이 경험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시고요. 그리고 공동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최근에 있었어요. 공동개발. 그래서 어떤 것들을 써도 좋으냐. 자, 자동차 그룹과 현대차와 MOU의 단계지만은 ESS 공동사업, ESS 앞에도 중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채용 공고에 나와 있으니까 더더욱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는 공부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거와 관련해서는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법인도 당연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두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태양광 업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으시겠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그렇죠. 주요 업무에서 모든 거를 꼭 좀 활용하셔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경험은 주요 업무와 연관시켜야 상대방들이 이렇게 써줬을 때는 여기와 관련된
직원들을 뽑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라는 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으면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민도쌤도 한번 조금 어려운 분야기도 하지만 큐셀 한국을 차세대 한국을 이끌어갈 에너지 원천인 태양광 함께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